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4월 11일, 오늘 역시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부터 한번 보자면 다우는 올라갔는데 S&P랑 나스닥, 필라델피아는 떨어지는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게 어떠한 요인 때문에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 페드의 긴축 우려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10년물 국채 금리가 6개월 연속 상승해서 2.7%까지 상승했는데요. 201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에 주요 기술주들이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시에 특히나 나스닥 쪽에 부담을 줬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시그널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주들 위주의 이 하락이 먼저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계속될지 아니면은 단기성 이슈로 끝날지에 대해서는 향후 국채 금리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한 기차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50명이 사망하고 300명이 부상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당연히 국제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비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향후 제재를 강하게 하는 요인에 조금 더 더해져서 이 부분이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좀 보자면 이유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이 5차 대러시아 제재를 결정했는데 이 내용을 조금만 자세하게 보자면 오는 8월부터 모든 형태의 러시아 석탄의 수입이 금지되며 러시아의 주요 4개 은행과의 모든 거래도 금지가 됩니다. 아울러서 러시아 선박의 EU 항구 입항이 금지되며 제트유유 양자 컴퓨터, 첨단 반도체 등 이번 제재의 기본 골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유럽 쪽도 굉장히 강하게 엮여 있다 보니까 석탄 그 이상의 제재는 안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것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면 자국 경제마저도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쉽게 못하는 거를 이해를 가능한데 이게 국제 정치상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이걸 이해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강요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들이 그안 한다라는 걸 할 일은 없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예고에 주택 자동차 대출 이자가 급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이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인데 현재 에너지 가격들 같은 걸 보자면 미국만 하더라도 천연가스 가격이 13년 내 최고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석탄의 급등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곡물이 이제 앞장서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요인들 역시도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돈을 많이 푼 영향도 있겠지만 러시아의 영향도 큰데요. 최근에 루브라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17% 인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고 TD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러한 의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에는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또다시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영향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 쪽의 영향이 제일 크죠. 이 중국 쪽에서의 공장이 제3국으로 계속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 세계 1등, 전 세계 공장은 중국이니까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상하이만 2주째 봉쇄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강저우도 봉쇄를 하느니 마느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중에서 쿤산 같은 경우에는 봉쇄가 길어지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제1 수출 국가가 미국인 만큼 일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플레에
큰 영향을 이러한 부분들이 줄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또 이게 봉쇄가 갑자기 풀렸을 때 눌렸던 게 튕겨 올라가잖아요. 네, 공장이 한 번에 풀가동이 될 걸 생각을 해본다면 또 거기서 공급망 병목이 생길 것이다라는 건 당연하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신재생을 원자력보다 3배 비싸게 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가 이렇게 심할 상황인데 뭐 신재생을 이렇게 비싸게 사도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안 사진 않을 겁니다. 양을 조금 줄이던가 하겠죠. 그리고 원전에 대한 비중을 조금 높이지 않을까 싶은데 신한울 2기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조금 있는지 가동을 내년 9월로 연기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원전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아쉽지만 이해해야 된다.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으로는 서울 200가구 정도가 송도 130가구 정도가 분양시장의 줍줍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자, 서울마저도 분양시장의 물량이 풀린다. 남아있던 재고 물량이. 자, 그러면 서울이랑 수도권이 이 정도면 지방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약간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시장 상황 자체가 이렇게 조금씩 꺾이고 있다라고 전 예상을 해봐도 될 것 같거든요. 과거였다면 이 지역에서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나온 거잖아요. 조금 꺾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 쪽에 앞으로도 건설 현상을 많이 갖고 있는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이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가 리튬 가격 미쳤다라고 하면서 테슬라가 리튬 사업에 진출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작사를 만들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던가 당연히 이 리튬의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대체재 관련주들이 꿈틀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분명히 좋은 종목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뉴스 정리 한번 쭉 해봤는데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시장 정리 내용은 제 이 커뮤니티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장 시작 전 다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부방에서는 단순하게 시황만 말씀해 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수급 분석 내용이나 아니면 이런 리포트들 실시간으로 당일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얘가 골라놓은 리포트가 뭔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하나씩 좋은 내용들 공부하며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본 영상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HMM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걱정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오늘 딱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도 저는 크게 걱정이 없었는데 이런 모습까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는 기대해봐도 되겠다.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또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하이 2주째 봉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류 대란 일파만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영향이 미국 쪽에도 주고 있죠. 그리고 뭐 중국 제조업 중심 도시인 광저우도 봉쇄를 하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물류난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미국과 중국이 이런 모습 보여주면 그 이외의 다양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다하면 지금 당장에는 물건이 뽑히는 게 없어서 이 배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를 물건이 없으면 올스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봉쇄가 됐던 게 풀려버리면 눌렸던 만큼 강하게 튕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부터 운임이 다시 올라가겠구나. 요거 생각하면서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운임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뭐 중국이 이렇게 떨어지지만 고운임을 컨테이너 인덱스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호로빈슨 컨테이너 인덱스. 자, 그러면 중국 쪽은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위에서 유지를 한 것처럼 이 저점을 찍고 갑자기 퉁 하고 튀어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HMM 이거 아래쪽에서 계속 보고 있다가 올라갈 때쯤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늦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운임지수가 갑자기 튕겨오르는 건 감안하시면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수급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이 저점 위치에서 계속해서 기관 쪽이 살그머니 발을 담그기 시작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 자리가 저점이다라고 생각은 당연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쪽도 플러스로 바뀌고 기회만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다면 이거 매집 조금 더 이뤄지면은 본격적인 2차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기랑 여기 플러스로 유지가 되는 모습 계속 보여주게 된다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횡보를 좀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11선 돌파 계속 못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연결된 거거든요. 여기를 뚫어줬을 때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21선은 쉽게 뚫었던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21선까지는 한번 이렇게 11선을 돌파했을 때 손쉽게 시도를 해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 모든 걸 돌파를 했을 때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저항은 241선까지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까지 기대되죠? 역헤드앤 숄더. 그러면 시작점이 여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1번 수급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이 개인 빼고 나머지가 사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자, 그리고 2번 일단 지지를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1선 돌파하면 더욱 좋아질 수 있다. 자, 3번 역 헤드앤숄더 나오면 지금 조금 올라가서 안 끝날 수 있으니까 그때 상황 봐가지고 추세 끊기기 전까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자. 자, 이렇게 HMM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중국 봉쇄가 풀리길 기대하면서 HMM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돈 잘 번다라고 하니까 하락에도 제한폭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감안하시면서 폭락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